로만 바스는 영국 답사를 준비하던 와중에 우연히 TV에서 보고 여기를 답사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로만 바스가 있는 도시 이름이 바로 바스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목욕탕이죠. 만일 로만 바스가 여기 있는 줄 몰랐다면 그냥 바스가 고유 대명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 고유 대명사 맞긴 하네요. 그런데 그냥 고대 로마 시대 유적 하나 더 보는 것이다 하고 여기를 갔었는데 여기서 온돌 유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영국에서 본 박물관 중에서 로만 바스 박물관이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하이드리스 방벽이 로만 바스보다 더 옛날 유적인 줄 알았는데 로만 바스는 방벽이 세우기 전에 만들었더라고요. 워낙 고대 로마인들이 목욕을 좋아했던 민족이긴 하지만 처음 여기를 세울 때도 한참 전쟁 중이었을 텐데 대단하네요. 이 로만 바스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바스는 런던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런던에서 출발하지 않고 브리스톨에서 출발했거든요. 뱅크시어 벽화들을 보려고 브리스톨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바스의 위치는 바스 시내 한가운데라서 주차는 교외에서 했습니다. 도시가 작아서 걸어서 10분 내에 바스에 도착을 하긴 했지만요. 스트리트 뷰도 봐야겠죠. 바로 여기가 로만 바스이고 입구는 이쪽으로 조금 더 가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입구죠. 로만 바스와 주차장은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에서 로만 바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스 시내를 구경한 것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로만 바스는 원래 고대 로마 유적 위에 증축이 되어서 그런지 건물 배치가 좀 복잡합니다. 고대 로마 이후에도 12세기 다시 증축이 시작되고 16세기에 여왕의 욕퇴까지 더해지며 18세기 신고호전주의 건축이 그 위에 세워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건물군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만 바스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바스 바로 앞에 바스 수도원이 있어 거의 같은 건물군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외부를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로만 바스를 검색해보니 최종적으로 증축된 로만 바스 건물이 신고전주의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그리스 신전의 정면과 비슷한 장식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저 건물의 장식은 르네상스 시대 건물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코린트식 벽기둥이 특히요. 이쪽이 로만 바스와 바스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회랑입니다. 의외로 이 앞쪽은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회랑 내부 천장은 완만한 볼트 구조이네요. 이런 부적절한 하이브리드. 로만 바스와 바스 수도원 앞의 수도원 처치야드에서 회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 회랑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동영상으로 이 처치야드를 살펴볼까요? 사실 정확히 로만 바스 입구를 못 찾아 헤맸습니다. 더군다나 답사를 간 날 바스 수도원에서 무슨 졸업식 같은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 앞은 더 정신이 없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여기가 로만 바스 입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로만 바스 입구는 저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만 바스 내부 답사는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티켓 오피스는 내부도 외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았을 텐데 이처럼 바스 수도원에서 행사가 있어 거리 통제가 있어 좀 복잡했습니다. 자, 그럼 로만 바스의 다른 외부도 살펴볼까요?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 로만 바스의 동측을 바라보겠습니다. 로만 바스의 동측으로 돌아오면 대욕장이 내려다 보이는 상부 테라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이 안쪽에 대욕장이 있는지 모르겠죠?
로만 바스의 동쪽에서는 이렇게 바스 수도원의 남측 측면이 보입니다. 이날 행사가 없었으면 바스 수도원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좀 아쉽네요. 이제 로만 바스의 마지막 외부인 남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로만 바스에 속하는 전체 건축군들이 어떤 구조인지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대옥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남쪽 테라스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치 브릿지를 기준으로 테라스 영역 다음에는 고대 로마 욕정의 유적 위에 지어진 건물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중세시대 이후부터 어떻게 고대 유적들을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나봐요. 로만 바스는 그러한 연구의 역사를 찬찬히 살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만 바스의 정문은 아까 전 말씀드린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저문이요. 저문 앞에서 로만 바스 홈페이지로 예약한 확인증을 확인하고 내부로 들여보냅니다. 로만 바스의 주출입구 로비는 생각보다 협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티켓을 따로 파는 것 같지는 않고 미리 예약한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오디오 가이드를 따로 렌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주출입구 내부 로비 공간은 신고전주의의 특징보다는 르네상스의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만일 이 건물이 16세기 즈음 건물이 아니라면 신고전주의와 같이 18, 19세기에 유행했던 절충주의 건축이라고 봐야겠네요. 그 로비 공간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 복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도는 지어진 지 그렇게 옛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문도 그렇고 마무리를 봐서는 비교적 최근 같은데요. 여기는 일종의 보호각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로만 바스를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동선상의 문제로 증축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로만 바스의 가장 멋진 장소인 대욕장 테라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 복도에서 이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 복도를 나오면 맨 먼저 마주치는 대욕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테라스 공간에서 고대 로마 유적을 내려다 본다는 게 참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 이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건축의 시대가 다 제각각이네요. 테라스는 바로크와 르네상스 건축의 느낌도 나고 또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면 고대 로마가 보이는 게 신기한 체험이네요.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가 아직도 온천이 운영 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천수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 돌고 나면 저쪽으로 들어가서 여왕의 욕탕을 거쳐서 로만 바스 박물관과 건물 아래에 있는 고대 로마의 유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저쪽에서 바스 수도원이 보이면서 고딕 건축도 볼 수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로만 바스는 현대 건축 이전 영국에서 존재한 대부분의 건축 양식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저기는 로만 바스 박물관과 대욕장 이외에 고대 로마 욕장을 구성했던 신전 등의 유적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기에서 르네상스 건축의 느낌이 난다고 했던 것은 바로 난간 위에 세워진 조각들입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이렇게 공간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저쪽은 대욕장의 동쪽인데요. 실제로 저쪽의 외부와 비교해보면 저 공간의 반 정도는 땅 아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로만 바스의 다른 실내 욕장들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천수가 지금도 나왔으면 더 멋졌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1978년 여기서 어린 소녀가 온천수의 병균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온천수를 끊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왕의 욕탕을 가볼까요? 여기는 외부로는 못 가고 대욕장에서 박물관으로 가는 계단과 공간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왕의 욕탕이란 명칭은 스코틀랜드 왕으로 태어나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모두 아우른 최초의 영국 왕인 제임스 6세의 아내인 덴마크의 앤이 여기를 자주 방문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탕의 욕탕 자리는 킹스 스프링이라고 해서 대욕장 온천수의 수원이었던 장소였는데 이후 앤을 기리면서 여기에 여왕의 욕탕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무슨 남탕 여탕 구분하듯이 여왕의 욕탕을 따로 만드는 것도 재미있네요. 이제 아까 전 말씀드렸던 박물관과 지하 유적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 통로로 가보겠습니다. 그 통로의 창을 통해서 바라본 대욕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끔 파티도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바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대욕장을 위에서 또 이렇게 중간 그리고 대욕장 내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박물관으로 가는 통로에는 이렇게 고대 로마 시대 로만 바스를 복원해 놓은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대욕장은 바로 여기에 위치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욕장들은 목욕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사지와 체육시설 그리고 신전 등 고대 로마인들의 일상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복합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만 바스에는 이렇게 신전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고대 로마인들의 목욕탕 사랑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복원 모형이 전시된 복도 공간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부터 로만 바스 박물관이 나옵니다. 로만 바스 박물관에는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정말 다양하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의 페디먼트가 로만 바스 박물관의 자랑인가 봅니다. 여기에는 고르곤의 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로만 바스보다 먼저 여기에 로마 신화 미어 여신인 미네르바와 동일한 신으로 여겨졌던 켈트족 여신 술리스의 사원이 먼저 지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고르곤의 머리는 켈트족의 사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고대 로마 시대 유적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바로 위의 건물들 아래에 남아있는 고대 로마 유적 흔적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이후의 시대 건물들도 그대로 고대 로마 유적들 위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의 기존 건물들을 최대한 철거하지 않고도 이 고대 로마 유적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최근 서울에서도 옛날 서울의 지하 유적들을 이렇게 전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그 위로 지나가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기에는 미네라바의 머리가 전시되어 있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그 당시 유적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서 미의 여신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름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금덩머리는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되겠는데요. 글쎄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물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그 당시 유적과 박물관 유물이 결합된 전시들이 많이 엿보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고대 로마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로만 콘크리트라는 재료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벽돌과 돌을 견고하게 쌓아서 구조나 외장에서 그 이전 그리스 건축에서 볼 수 없는 건축들을 선보이지요. 그 덕분인지 2000년 가까이 흘러서도 이렇게 유적을 활용한 전시들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로만 바스 박물관의 백미는 바로 과거 온천수 유적이지요. 이건 아마 온천수 소원에서 욕장으로 온천수를 보내거나 끌어들이는 수로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욕장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 도면에는 없지만 로만 바스 박물관에서 이쪽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저 문이요.
저문이 나오는 공간은 로만 바스의 주변 영역과 비교했을 때는 지하 공간입니다. 즉 도로나 광장 아래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대역장으로 내려와서 보니 여기는 정말 고대 로마 시대로 타임오프한 느낌이 드네요. 저쪽은 대역장 지역을 다 구경하고 나면 밖으로 나오는 출구입니다. 대역장 아래에서 또 이렇게 테라스를 올려다 보니 테라스 위의 조각들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조각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 브리튼 총독의 조각들이라고 하는데 최근 산성비로 많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체 공간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전체를 훑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물이 녹색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날씨가 흐린 탓인지 물빛에 그대로 이 공간들이 제대로 반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동쪽 실내 욕탕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1978년 이전까지는 여기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몸을 담그고 하늘을 바라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궁금하기는 하네요. 대욕장 서측에는 저렇게 고대 로마 벽돌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고대 로마 하면 벽돌이죠. 그래서 지금도 서구인들은 벽돌 건축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대역장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닥이네요.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바닥의 돌들이 이렇게 마모되었을까요? 이 돌들은 대리석이겠지요. 옛날 그리스의 파르테논을 갔을 때 이렇게 닳아버린 대리석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테라스를 받치고 있는 기둥의 기초도 역시 원래 처음 로만 바스가 지어졌을 때 사용하던 기둥의 기초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욕장 말고 대욕장 주변의 실내 욕장 시설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동쪽 욕장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쪽의 욕장 입구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 욕탕은요, 바로 작은 원형의 욕탕입니다. 로만 바스는 지금의 목욕탕처럼 온탕과 미지근한 욕탕 그리고 찬물의 욕탕이 따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지금의 목욕탕에는 찬물의 욕탕이 규모가 작잖아요. 아마 이 원형의 욕탕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면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바로 이쪽 욕탕으로 가는 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동쪽 욕탕 중 가장 큰 실내 욕탕입니다. 그런데 정말 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둡게 만든 이유는 여기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욕탕에서 어떻게 목욕을 했는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렌즈가 훌륭해서 이렇게 사진이 찍히네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사실 제가 로만 바스에서 감탄했던 것은 대욕장이 아니라 바로 하이포코스트입니다. 하이포코스트라니까 잘 모르시겠죠? 하이포코스트는 바로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기가 아까 전 원형 욕탕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하이포코스트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기서는 고대 로마 시대 목욕탕에서 운영되던 일종의 마사지실을 재현한 동영상을 사용 중입니다. 고대 로마가 한국의 온돌과 비슷한 하이포코스트를 썼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이포코스트의 규모가 한국의 온돌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한국의 온돌과는 그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더라고요. 여기에는 이 하이포코스트가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또 활용되었는지를 3D로 복원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의 온돌 바닥은 그냥 자연돌인 구두를 놓아서 그 위에 흙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넓은 바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인들은 제대로 바닥판을 만들고 또 넓은 구석구석까지 뜨거운 온기가 갈 수 있도록 높게 고레들을 쌓아서 사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조금 노출이 심하지 않나? 이 유적들에서 저 높게 쌓아 올린 것이 바로 고래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 넓은 공간도 난방할 수 있겠죠. 정말 목욕의 진심인 고대 로마인이라니까요. 여기 마사지실 동영상은 많이 리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만일 10대라면 좀 더 여기서 오래 구경을 했을 것 같습니다. 헤헤. 이제 동쪽을 보았으니 서쪽 욕실도 가봐야겠지요. 우선 서쪽 욕실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서쪽 욕실로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이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일종의 스포츠 공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PT실은 아니고요. 일종의 실내 레저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도 역시 동영상으로 이 당시에 어떤 운동을 했는지 빔 프로젝터로 동영상을 벽에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하이퍼코스트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 높이가 너무 낮아서 여기서 어떻게 스포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동영상 수위를 낮춘 것 같습니다. 설마 고대 로마 시대 때 여성들이 저런 의상을 입고서 운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동쪽의 소형 원형 욕탕보다 훨씬 더 큰 원형의 욕탕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매우 어두운데 좋은 카메라 렌즈 덕분에 이렇게 또 사진이 잘 찍히네요. 그런데 여기 바닥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전시회인가 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동전들이더라고요. 트래비 분수처럼 여기에 소원을 비고 동전을 던지나 봅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 변소 유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서 구경을 못했네요. 이제 로만바스를 나가 볼까요? 저는 이쪽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서해안 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브릿지가 놓여져 있어서 그 위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로만바스를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만바스는 그렇게까지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대욕장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제 눈으로 고대 로마 시대의 하이퍼코스트 유적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바스도 괜찮은 도시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만 바스를 갔던 날 바스 전체가 무슨 졸업식이 있는지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거리 곳곳에 이렇게 축제 분위기의 장식들이 넘쳐났고요. 원래 바스 자체가 관광 도시이니 이렇게 꾸며 놓았는지도 모르겠지요. 어쨌든 바스 도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현대건축 이외에 다른 시대의 서양 전통 건축에 대한 컨텐츠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네상스 시대 건물은 제가 가진 게 없네요. 이탈리아는 1992년에 간 이후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곧 거기도 가게 되겠죠.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것 중 중요한 작품들만 우선 소개하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